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과 사짜 박민성인가? 짭 박민성. 3시리즈의 댐퍼를 짭으로 고친 우리 박민성 PD. 요새 우리 박민성 PD가 중고차 알아가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지가 바꾸려고, 지가 잘하려고 사적인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요새 영상 진행을 많이 하는데, 자, 우리 박민성 PD는 뚜아렉에 뭐가 궁금해서 정비 영상을 되게 잘 찍었더만. 풀패키지 했는데 이런 큰 차들, 중형 대형 SUV들 왜 오일을 꼭 갈아야 되는지. 왜냐면은 일단은 이 투아렉도 그렇고 이 영상에 바로 이어서 카이엔이 나가잖아. 이런 차들이 사실 새 차 때는 일반인들이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높은 가격, 부담스럽고 차도 크고 뭐 120개월 풀알부로 샀다 쳐봐. 카푸어로 유지비도 또 만만치 않거든. 차값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 사는데, 지금 이 투아렉 2천만 원 전후로 매물들이 많잖아. 그쵸. 10만에서 한 15만 사이. 그쵸.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얘는 도대체? 수입차고 폭스바겐이니까. 근데 사실 지금 카이엔하고 플랫폼도 같고, 그쵸. 아우디 Q7, 심지어는 벤틀리까지, 벤틀리 벤테이가 플랫폼을 공유하는데, 사실 괜찮은 차인데 폭스바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차가 얘는 지금 11만 킬로 정도 된 건데, 이런 차를 2천만 원대 전후로 이제 중고차를 사면 뭘 제일 주의해야 되냐? 일단은 얘가 생각보다, 얘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 카이엔하고 폭스바겐 투아렉들이 IC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IC 미션. 일단은 ZF-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ZF-만큼의 높은 고성능 미션이 아니고, 얘네는 IC는 내구성과 부드러움이 특화된 미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차주가 미션 오일을 관리를 잘 안 해도 IC 미션이 잘 안 망가져. 그쵸. 미션이 되게 튼튼하단 말이야. 그 내구성이 좋고, 그 다음에 얘네가 쓰는 6기통 이 디젤 엔진들이 딱히 사실 뭐 오일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오일 누유 빼고는 엔진 트러블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폭스바겐 투아렉 타는 오너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의외로 차 관리를 되게 잘해. 되게 신기해. 내가 그동안 정비하면서 보면 아예 그냥 차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타면은 이 차가 많이 망가지거든. 폭스바겐이니까 얘네가 약간 싼마이 기질이 있다 보니까 막대하면 많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투아렉 오너분들이 내가 경험해 본 결과 절반 이상이 차 관리를 잘해. 그러니까 중고차들을 샀을 때 차 상태가 좋을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러면 이런 차를 살 때 이제 뭘 중심을 봐야 되냐? 에어스프링을 1순위로 보면 되는 거야. 얘는 이제 차값이 싼데 에어스프링이 주저앉았다, 에어스프링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돈 많이 나가지. 근데 다행히도 이 차는 처음에 왔을 때, 차주가 이 차를 샀을 때부터 에어스프링이 잘 돼 있었어. 약간 차가 차고가 높아. 약간 붕 떴어, 얘가. 오히려. 얘가 약간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요새 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산신령이 뭐 나라 국정 도 세팅이라고 하거든. 도 세팅? 도 세팅을 딱 넣어갖고 약간 차가 뜬 거야, 지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만약에 떴는데 승차감이 딱딱하거나 그런 문제가 되는데, 얘 일단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주저앉지 않고, 승차감 나쁘지 않아. 그러면 얘는 사도 되는 거야. 그래서 사면, 판단을 잘해야 돼. 이 오래된 미션, 근데 얘는 사실 오래됐다고 보기에는 10만이니까 11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보기에는 연식이 오래된 거지. 이 차 상태 봐봐. 폭스바겐 오래돼 이렇게 관리 잘한다니까? 오래됐는데 깨끗하잖아, 차가. 그리고 오랫동안 얘네가 이 이력을 보니까 미션 오일을 한 번도 교환을 안 했어. 그동안 정비 이력이 있는데 교환을 안 해서. 그러면 판단을 잘해야 돼. 너무 오랫동안 미션 오일을 안 간 차들은 미션 오일을 갈았을 때 미션이 오래되고 썩은,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이물질이 있는 정체된 미션 오일 안에서 미션이 길이 나요. 그러니까 후다라시에 길들여진 거야. 얘네들은 항상 후다라시만 하고 다녀갖고 아다라시를 만나는 순간 애들이 어벙떠증 막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된 오일에 최적화된 미션은 새 오일을 넣었을 때 어벙 때릴 가능성이 있어. 얘가 그 차야. 우리가 미션 오일을 갈았는데 풀패키지에서 차주한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대표님 영상 찍었는데 차 어디 갔어? 차주분이 가져갔는데? 좆됐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얘가 이제 돌을 닦은 차잖아. 떴잖아. 너의 마음을 읽은 거야. 그래갖고 차주가 노 사장님 미션 변속이 약간 이상합니다. 변속이 튀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점도가 세서 그런 건가 좀 타보시죠? 그랬더니 타봤는데도 계속 튀어요. 그래갖고 차를 갖고 와갖고 우리가 이제 봤는데 진짜 튀는 거야. 미션이. 전엔 안 그랬거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다시 오일을 빼고 미션 안에를 이제 세정 작업을 시작한 거야. 우리 멀티클리너 노버스 광고 띄워. 멀티클이 이게 영상만 찍으면 광고를 하게 돼. 버릇이 돼가지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멀티클리너를 놓고 안에를 세척을 하고 미션 필터 키트를 다시 빼서 세척하고 뭐하고. 왜냐면 어딘가에 이물질이 낀 것들이 밸브 바디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 밸브 바디가 오일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다 빼고 다시 닫고 뭐하고 보니까 이 미션 팬에도 크랙이 있는 거야. 그건 내가 봤을 때 전차주가 한 번도 미션 오일을 안 갈았으면 미션 팬을 뜯은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누구 잘못이야? 전차주죠. 네 잘못이지 새끼야. 네가 영상 옆에서 찍었잖아. 네가 그걸 접해서 보니까 팬이 기분 나빠갖고 지가 그냥 헷가닥 한 거 아니야. 팬이 자살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봤더니 야쿠자가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야간 작업이 많았잖아. 피곤하니까 좀 세게 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뛰다가 오래돼갖고 쪄들어갖고 안 되다 보니까 미션 팬에 크랙이 생겨서. 근데 사실 미션 팬에 크랙이 있다고 미션이 튀진 않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나는 기분 나쁘잖아. 네. 미션 팬에 크랙이 있으면 뭐 오일이 막 철철 넘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미션 팬도 다시 갈고 돈 많이 썼다. 나 이거 차주한테 청구 안 했어. 왜 안 하셨어요? 이 영상을 보고 차주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길 바라는 거지. 나는 돈을 썼어. 네. 야 미션 팬이 정품이야. 66만 원이야. 철판이요? 철판 하나가 66. 이 새끼들 도둑놈들이지. 아유. 철판 하나가 66만 원이야. 61만 원인가 아무튼 비싸더라고. 그것도 갈고 했더니 어떻게 돼서 좋아졌지. 지금 뭐 미션 변속 충격 없잖아. 그리고 엔진 상태 좋고. 그리고 이 중량급 SUV들이 오래되잖아. 디퍼렌셜 오일이 썩어요. 왜냐면 디퍼렌셜하고 TC나 리어 디퍼렌셜들이 열이 되게 많아. 그 조그만 데서 이게 계속 돌잖아. 그리고 이 동력을 기어 일자로 와서 옆으로 꺾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마찰열이 되게 높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정확하게 디퍼렌셜 오일을 온도계로 재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막 쏘고 온 다음에 오일을 빼서 너가 손을 한번 넣어보라고 하려 그래. 그러면 옛날에 일본에 그 뭐 건 만들 때 뭐 당금질 할 때 뭐 철광석에다가 뭐 용광로에다 손 넣어갖고 온도 재고 한다며. 그런 장인 정신이 너한테도 필요해. 산재 신청된. 안 되지.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내가 알기로는 얘네가 한 150도, 200도 막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추산이 되거든. 왜냐면 이게 냉각이 안 되잖아. 쿨링이 안 돼. 쿨링이 없는데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오일을 왜 갈지. 근데 이 오일이 사실 쇳가루도 많이 돌고. 왜냐면 베벨 기어가 도는 거니까 쇳가루도 많이 나오고 온도가 엄청 높아. 그쵸. 그러니까 오일의 성질이 얘네가 그래서 끈적한 걸 쓰는데 오일의 성질이 금방 좆대마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디프, 중간에 TC, 뒤에 디프를 갈고 미션 오일을 갈면 차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야. 엄청 부드러워. 그러니까 특히나 중량급의 차들은 지금 노버스 게러지에도 X5, 뭐 GLE, 카이엔 쿠페, X7 뭐 많이 오잖아. 새 차들, 랜드로버 다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왜 이 파워트레인 오일을 왜 갈겠냐고. 갈아서 효과가 없으면 안 갈 거 아니야, 사람들이. 소비자는 냉정하거든. 그쵸. 갈고 좋으니까 옆에 동료들한테나 동호회 가서 자랑질을 하고, 특히나 트레버스 동호회는 난리가 났더만. 우리 거 오일 그거 다 갈고 좋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파워트레인 오일을 갈았을 때 엔진 오일도 관리가 되게 중요해. 특히나 이런 중고차를 샀을 때 전차주가 이 차는 전차주가 관리를 되게 잘한 거야. 내가 보면 관리를 되게 잘했거든. 근데 전차주가 굉장히 고급진 비싼 좋은 오일을 썼다라고 확인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근데 저렴한 오일을 계속해서 자주 가는 것도 좋지만 좋은 오일들을 이렇게 엔진에다 넣어주고 하면은 엔진이 넌 느꼈잖아. 치유가 되잖아. 되게 부드러움이 치유가 돼. 그리고 좋은 오일에는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흠집이 있고 약간 후다라시가 된 게 반아다라시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우리 전문적인 의학용어로 이쁜이 수술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뚜아렉을 이제 중고로 사잖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 주행했을 때 얘는 지금 상태가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꽤 상태가 괜찮은 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차를 타고 딱 풀악셀을 딱 밟아 쫙 나가. 쫙 나가. 왜냐면 6기통 디젤이잖아. 모하비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겠어? 6기통 디젤. 6기통 디젤에서 오는 이 느낌. 싹 코너 돌고 이렇게 어때? 불안해. 불안해. 왜냐면 나이가 있잖아. 불안해. 세게 달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차를 타고 지금의 산타페나 뭐 소렌토나 펠리하고 하면 따요. 따이는 거 그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이고 근데 부드럽잖아. 그리고 미션이 오래됐지만 미션과 엔진에서 오는 뭔가 묵직한 부드러움이 있어. 그리고 이 차를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무리 지랄하고 난폭 운전을 하는 애도 이 차를 타고 딱 달려보고 코너를 잡아들면 얌전해져. 성격이 다스려지는 차야. 2천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살 수 있고 전차주가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엔진 진동이 되게 심한 거거든. 이게 심한 거예요? 우웅한 거 심한 거야. 근데 6기통이기 때문에 마운트를 안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거야. 4기통 디젤이었으면 이제 딸딸이 장년을 낳는 거지. 근데 6기통이기 때문에 6기통의 부드러움으로 이런 것들이 상쇄가 돼서 이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6기통의 이 진동을 즐기지. 뭔가 내 엔진이 힘이 세고 6기통이다. 여기서 오는 이 6기통의 부드러움으로 인식하는데 그건 이제 없는 자들의 자기 위로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엔진 미션이나 에어스프링이 상태가 좋은 걸 사서 최소한의 정비를 해서 살살 타면 탈만해. 근데 나는 이런 중량급의 SUV를 사서 탈 만큼의 정비를 하고 유지하고 이게 사실 나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노 사장이 이런 차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값이 싼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이미 중고 시장에서 이 차의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싸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차를 샀을 때 최소한으로 오일류만 싹 갈아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유지를 이렇게 살살 타고 다니면 사실 이런 중량급 차들은 어디 안 좋아도 중량으로 누르고 그냥 간다? 망가졌는데 그걸 중량으로 누르고 가는 거야. 몰라. 모를 수도 있어. 많어, 그런 경우가. 얘도 지금 그런 상황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살 모르는데 얘 격하게 물면 다 뽀록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격하게 안 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면 좋고, 특히나 오일류 관리는 우리가 오일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일류 관리를 잘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면 굉장히 큰 데미지가 와. 어떤 차든 마찬가지. 어떤 차든 마찬가지. 근데 특히나 이런 중량급의 차들은 오일류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네가 아까부터 영상 초반부터 오일 관리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2차급에서 오일 관리해서 사실 3시리즈보다 조금 더 나오는 건데 몇십만 원 더 나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차값 대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투아렉 같은 이런 카이엔 같은 중고차를 선뜻 권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돈 좀 더 보태서 팰리세이드를 사는 게 속편할 수도 있어. 근데 팰리세이드랑 얘랑 주는 차의 어떤 만족도는 천지차이지. 얘가 주는 만족도는 꽤 크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요만큼은 추천한다. 그리고 이만큼은 잘 알아봐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카이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뚜아렉에서 포르쉐 카이엔 터보 그리고 S 모델입니다. 터보 S. 얘가 아마 10년도 이전 08년 09년도 모델일 건데 이때 당시에 이 차 타고 다니면은 지금 우루스 이상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끝장나는 차였죠. 포르쉐에서 파는 차 중에 아마 제일 비싸지 않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911 터보 S랑 비슷비슷했으니까 마력수부터 해서 뭐 모든 것들 가격부터 해서 죽이죠. 이거는 사실 슈퍼카급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방구 좀 끼고 돈 좀 있는 애들도 이거를 살려고 감히 덤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고시장에서 너덜너덜 후다라시가 된 카이엔들을 이제 사람들이 구매해서 타려고 이제 알짱알짱 되고 있는데, 아까 뚜아렉에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이엔도 물론 디젤이 있어요. 뚜아렉하고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는 건데 얘는 개솔린 8기통의 터보 S.
밟으면 뭐 끝장나죠. 그리고 인테리어가 지금 15년이 넘었는데도 많이 올드하죠. 15년이 넘었으니까 많이 올드해야죠. 올드 안 하면 안 되죠. 자,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은 엔진이 좀 썩었더라도 썩어도 준치라고 밟으면 터보가 부스팅에 걸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딱 걸리는 순간 날아갑니다. 날아가죠. 하지만 날아간 이후에 긴박한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뭐 할 때 좆됩니다.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썩어도 준치는 사실 이 정도로 과한 차는 썩어도 준치가 될 수는 없고, 적당히 비싼 차가 적당한 옵션에 적당한 파워트레인이어야지 썩어도 준치가 되는 거고, 얘는 썩어서 썩었다가 되는 거죠. 얘는 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갈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얘는 이제 가솔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을 갈았고요. 그리고 또 기통수가 있고 마력이 있고 이다 보니까 겉벨트 세트가 노후되는데, 아이들 1번 베어링, 2번 베어링, 겉벨트 세트에다가 뭐 텐셔너에다 뭐 갈면 포르쉐잖아요. 부품값이 상당합니다. 누사님, 뚜아렉하고 Q7 플랫폼 공유되니까 같이 쓸 수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플랫폼만 공유되는 거지, 아우디는 아우디대로, 폭스바겐은 폭스바겐대로, 포르쉐는 포르쉐대로 각각의 자기네들 부품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품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풀패키지를 했는데 8기통에 마력이 500마력 가까이 되니까 오일값도 많이 들어가죠. 오일값 많이 들어가고, 얘는 이제 그 1인 차주예요. 지금 13만 3천 킬로인데 에어스프링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차주분이 그거부터 수리해달라는데 에어스프링을 다 새 걸로 가면 돈이 현재 이 차값보다 2배 이상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고 재생 된 거를 뒤에만 바꿨어요. 왜냐면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앞에 것까지 바꿀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뒤에 거를 바꿨더니 뒤에는 이제 좀 소프트, 전에 게 이제 주저앉진 않았는데 너무 딱딱해가지고 주저앉진 않고 딱딱해서 바꿨는데 뒤에는 좀 소프트해지는데, 뒤에가 소프트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앞에가 좀 딱딱함이 느껴지고, 또 차주분이 이 차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지금 이제 애착을 갖고 다시 손을 보신다고 했는데, 타이어 상태도 얘는 타이어 편평비가 낮고 광폭이잖아요. 거기다 지금 타이어 상태까지 안 좋으니까 미소는 바닥 장난 아니지. 네. 바닥을 긁고 오는 느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느낌 플러스 에어스프링의 약간 단단함. 그러니까 에어스프링이 수명이 다 되면 주저앉거나 딱딱해지거나 그러거든요. 공기층이 원활하게 압력을 형성하지 못해서 딱딱해져요. 그리고 공기층이 원활하게 아예 부족하게 형성이 되면 차가 주저앉는 현상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에어스프링, 에어매틱 이런 거 성애자들 보면 차를 잘 몰라서 그래. 사실은 에어스프링이 새 차 때는 부드럽고 좋죠. 근데 유지비라든가 나중에 성질이 변하는 특성 때문에 저는 사실 에어스프링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문제 플러스 얘는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도 터보에 쓰고 포르쉐니까 비싸죠. 차주분이 싹 고쳐달라는데 제가 전화했어요. 차주분, 이거 패드는 아직 잔량이 좀 남았고 디스크는 마모가 됐는데 어차피 차주분 이거 갖고 세게 안 타시니까, 아직 소리가 심하게 안 나니까 그냥 타시죠. 돈이 비쌉니다. 그리고 암대들, 텐션 스트럿이나 스티어링 암이나 업암이나 뒤에 링크들도 좀 나갔는데 살살 다니면 괜찮거든요. 차주분은 그냥 이 차 타고, 이제 옛날에는 새 차 때 젊으셨을 때는 쏘고 다니는데 이제 안 쏘신대. 그리고 지금 뭐 새 차를 또 타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냥 고치지 맙시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뭐 문제 있고 이런 거 고치지 맙시다. 뭐 내가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엔진의 점화 플러그, 겉벨트, 이그니션 코일은 왜 있냐? 엔진이 약간 부조가 있었고 우웅 그런데 지금 그거 해놨더니 엔진은 지금 이 차에서 가장 원래 문제가 되는 게 에어스프링과 엔진이었는데, 지금 엔진이 너무 좋아요. 엔진은 완전히 그냥 요즘 나오는 차들하고 똑같이 부조 RPM 흔들림도 없고 RPM도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밟았을 때 느낌 좋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15년 전이다 보니까 독강 터보죠. 터보 부스트가 걸릴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얘 아이신 미션은 뚜아렉하고 같은 건데 얘는 아마 6단일 거예요. 근데 이 차의 아이신 미션은 맛이 좀 갔어요. 왜냐? 미션은 엔진으로부터 토크를 받아서 움직이는 건데, 늘 노사장이 말하는 입력 토크 대응값, 몇 토크까지 견딜 수 있는 대응 범위가 있느냐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얘는 엔진의 마력과 토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차주분이 현재는 연세가 좀 있으시고 해서 차를 세게 안 모시는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소실적에
쏘고 다녔나 봐요. 딱 미션이 엄청나게 이 뭐라 그러지? 허벌났어. 야, 그건 너는 이렇게 고급진 단어를 두고 씹창났다 이런 고급진 단어가 있는데 허벌이라는 그런 쌍스러운 단어를 쓰고 그러냐. 미션이 그냥 씹창난 거지. 하도 조지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막강한 토크와 마력으로 이 미션을 갖다가 막 잡아 돌렸으니 미션이 이게 나만 하겠냐고. 나만 하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미션이 지금 많이 헐렁헐렁해요. 지금 많이 헐렁헐렁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세척하고 넣고 했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엔진이 좋아진 컨디션에 비하면 미션은 상당히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에어스프링은 아까 그 차에 비해서는 얘가 훨씬 더 자세는 잘 잡아요. 왜냐면 훨씬 더 정교하고 빠르고 또 비싼 에어스프링. 아까 걔보다 느낌이 좋지. 그렇죠. 근데 좀 딱딱하지. 네. 지금 근데 이 딱딱함이 타이어에서 오는 영향도 많아. 이걸 무조건 스프링으로 몰고 가면 얘가 억울할 거라고. 타이어가 한 40%, 스프링이 60%인데, 자, 그러면 이제 카이엔 이런 터보, 뭐 GTS, 터보 S를 중고로 사는 건 어떠냐?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는 정말 카이엔에 대한 향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좋은 차가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차를 리빌트하고 뭐 리페어하는데 돈을 쓸 의향이 있어. 그러면 사도 돼요. 근데 뚜아렉이나 이런 차들은 뭐 조금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얘는 출력이 있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냥 타도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냥 타면 안 돼요. 고쳐야 되고, 부품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공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차는 차주분도 사실 팔까 말까를 고민했었는데 어차피 팔아봤자 값도 안 나오고, 뭐 본인이 1인 소유였고 정도 들었고 하니까 제가 그럼 최소 비용으로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에어스프링 뒤에 거만 하는데도 200 넘게 들었어요. 그 중고 재생하는데도 워낙 포르쉐고 하니까 비싸고, 그 다음에 겉벨트 세트하고 이그니션하고 정화 플러그 하는데도 돈이 솔찬히 들더라고요. 포르쉐니까 들고, 겉벨트랑 뭐 이런 거 하면 여차하면 민성이 차 사겠더라고요. 내가 민성이는 빠질 수 없는 감초죠. 민성, 너는 이 차 어떤 거 같아? 너는 만약 이거랑 뚜아렉이랑 중고 둘 중에 하나 사야 돼, 뭐 살 거야? 저는 근데 카이엔 살 것 같아요. 수리가 돼 있다면 적당히. 네가 한번 수리비 1000만 원을 한번 맞아봐야. 그때 폭탄 돌리기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타이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그리고 미션도 그렇고 좀 딱딱하다잉? 많이 딱딱한데요 지금. 많이 딱딱하네. 근데 원래 카이엔은 딱딱했었어. 새 차 때도. 말랑말랑한 차는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차를 2천만 원 전후로 해서 수입 중량급 SUV를 사고 싶은 분들, 정말 차를 본인이 잘 알거나 부품 조달을 잘할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사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봤더니 괜찮다, 면밀하게 검토할 자신도 없고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덜컥 사지 말고 딜러한테 양해를 구해서 저희한테 보내요. 그럼 저희가 100%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중고차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잘 봐도 중고차잖아요. 우리가 검사할 때 나타나지 않은 증상들이 나중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우리는 잘 보겠죠. 일단 리프트를 들어서 뜯고 내가 시운전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리페어가 되는 정도면 구매를 해도 되는데, 덜컥 그냥 나 저런 수입 중량급의 SUV 사고 싶어, 2천만 원대, 1,500만 원, 뭐 2,500만 원 주고 덜컥 샀다가는 영혼이 털릴 수 있습니다. 진짜 이 금액에서 본인이 들어간, 구매했을 때 냈던 차값만큼 수리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보고 하는 게 좋겠다가 오늘 영상의 메시지입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민성이의 제작 의도였습니다. 불확실하겠습니다.